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11차 기일을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있었던 10차 변론 기일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25일이 11차 추가 변론으로 지정이 됐고 이게 최종 변론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지금으로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제 탄핵 심리 어느 정도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충분히 증거 조사가 이루어졌고 판단에 족할 만큼의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수집됐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최종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대한 수사 자료라든가 법정 증언 그리고 양쪽에서 제출한 증거 내역을 토대로 이제 파면에 이를 것인가 아니면 파면을 하지 않을 것인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재판부의 평의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고요. 곧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 여부를 저희가 이제 한 3월 중순까지 또는 3월 초까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됐고요. 3명의 증인이 출석한 날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총평을 먼저 변호사님께 들어보고 싶어요. 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예견됐던 충분히 예측됐던 발언들을 통해서 양쪽의 주장을 일부 확인하는 수준이었을 뿐 기존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의견이 달라진 점은 없었다. 그런 만큼 국회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그간의 수사기관에 이야기한 내용을 대부분 확인하는 의미 차원에서 이제 증인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 증인 신청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예산 삭감 문제라든가 행정기능, 사법기능과 관련한 굉장히 곤란함이 있었다, 위기가 있었다라는 대통령 측의 주장과 일견 상통하는 이제 진술을 통해서 일부 비상계엄의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 주장을 강화하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고 반면에 국무회의의 절차적인 흠결은 여전히 있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통해서 국무회의의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국회 측 주장 그리고 그 당시 대부분의 국무위원 전원이 이제 반대의 취지나 우려를 표했다는 점에서는 비상계엄의 필요성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인식이 낮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였고요. 조지호 청장에 대한 진술은 굉장히 중요한 증인으로 볼 수 있고 어제 조지호 청장 입에서 나온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증언은 수사 기록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했고 내가 그에 대해서 서명 날인을 직접 했다. 이 진술이 굉장히 헌법재판소에서는 중요한 진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홍장원 전 차장과 관련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대통령 측에서 증인을 신청을 했지만 오히려 홍장원 전 차장이 본인의 어떤 실제 메모의 원본을 제시를 하고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자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 어제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 증인으로 나와서 본인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좀 거부권을 행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전에도 같은 이유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많았는데 실제로도 이 탄핵 심판에서 증언한 내용이 본인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나요? 탄핵 심판에서 진술한 내용은 동영상 형태로 확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서 형태로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이 조서는 본인의 형사재판에 불리한 조서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단언해서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공동피고인으로 지금 병합될지 병행될지 알 수 없는 다른 피고인들, 예를 들면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여인영 전 사령관이라든가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본인이 관련된 진술을 했을 경우에 다른 피고인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상당히 조심하는 부분이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진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본인의 변호인과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할지 말지 어떤 부분을 부인할지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또는 증거조사 과정에서 동의할지 부동의할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사실은 인정하고 일부 사실은 부인하거나 대답을 안 하는 것보다는 공소사실과 밀접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대답을 회피함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방어권 행사는 형사재판에서 하겠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을 했고 조사에 서명하고 날인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검찰 조서가 증거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논란도 좀 있었고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반대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조 청장에게 당시에 선망 증세 없었냐 이러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조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부정하고 탄핵하기 위함이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검찰 조사나 관련된 조사가 한 번, 두 번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제 증언 내용을 반추해 봤을 때 최소 10회 이상 굉장히 반복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장시간 조사를 했고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는 과정들을 수사기관에서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 상당한 신빙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고 그 점에 있어서 이 재판관들도 사실대로 말한 것이 맞지요라고 확인하는 수순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대통령 측에서는 이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지 않고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다 잡아들여라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이거는 그 개헌법 위반이니까 불법이다 체포해라는 취지의 진술을 반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진술의 신빙성을 다퉈야 되는데 조지호 청장 말이 믿기 어렵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또는 기억에 왜곡이 있습니다라는 어떤 사유로 이것을 반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그날 술 먹은 것 같습니다. 또는 뭐 해임돼서 나에게 이렇게 조금 뒤집어 씌우는 것 같습니다. 취지의 어떤 신빙성을 탄핵할 부분이 없으니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선망이 있어서 정신이 온전한 상태가 아닌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왜곡된 진술을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탄핵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지호 청장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충분한 휴식을 부여받고 조사에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또 증언의 태도나 심리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를 봤을 때는 서로 이제 암투병 중이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은 있겠으나 정신적인 상태가 미약해서 진술을 혼동할 정도의 정신적인 능력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서 이렇게 어떤 질환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행위 자체는 보통의 법정에서는 재판부가 제지하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진술들이 일반화되면 암을 겪는 환자들, 투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항암 치료를 하는 환자의 말은 그럼 믿기 어렵다는 것인가? 그런 어떤 논리 구조가 연결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선 조금이라도 뭔가 탄핵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라고 하지만 결국 유의미하지도 않았고 실효적이도 않았고 오히려 비판의 지점이 있게 되는 질문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예, 어제 조지호 청장의 증언에서요. 윤 대통령과 통화하고 신속하게 잘 끝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질책으로 받아들였냐 아니냐 이런 어떤 재판관들의 질문이 좀 상세하게 이루어졌거든요. 어떤 의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진술은 김봉식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확인이 나왔다는 것은 재판관들이 중요하게 보는 발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덕분에 신속히 끝났다라는 측면은 덕분에라는 건 자의성, 타의성을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지로 이것을 빨리 끝내느냐 아니면 내 의지는 아니었지만 경찰이 비협조적으로 하거나 국회의원들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덕분에 타의적인 의사로 이렇게 끝난 것이냐 이 부분을 평가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대통령이 주장하는 경고성 계엄이었느냐 또는 국회 측이 주장하는 실제 실행 계획을 갖고 있었고 단기간에 종결하려고 한 선포가 아니다. 이 지점과 관련해서 칭찬의 의미와 질책의 의미에 따라서 그 여하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마디로 안 했느냐 못했느냐 그러니까 나는 하려고 했으나 경찰이 비협조적이고 이 여인영 전 사령관이나 박안수 계엄 사령관에 대한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덕분에 끝났다라는 그 구체적인 발언이 만약에 질책에 가까웠다라고 한다면 왜 하라니까 안 했어? 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이고 덕분에 그래도 큰 피해 없이 잘 끝났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래 계엄 선포에서 이렇게 뭐 비상 입법 기구를 한다던가 실제로 사람들을 체포한다던가 그러지 않고 큰 무리 없이 끝나서 다행이다라는 측면에서의 경고성 계엄과는 또 일맥상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뉘앙스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조지호 청장 전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증인 중에 유일하게 2번 출석한 인원이고 이번에는
본인이 썼던 메모의 실물을 좀 챙겨왔습니다. 그 메모의 뭐 신뢰성이라든지 신빙성, 작성 경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조금 의혹이 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제 증언만으로는 다소 이제 진술이 바뀌거나 장소에 대한 표현이라든가 구체적인 기억이 조금 혼돈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믿기 어렵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의 생각을 바꾸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증언 내용만 우리가 보고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원본으로 가져온 1차 메모, 2차 메모, 3차 메모를 보니 주요 내용이 변화되지 않고 물론 좀 세세하게 인원이 추가된 측면이 있지만 주요 인물들에 대한 체포 이름은 거의 유사하게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이 옮겨가는 과정에서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추가했다라고 보기보다는 기억나는 대로 쓰다가 추후에 이제 조금 부기를 했다 이런 측면이 더 강화되는 측면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통화하는 장면도 CCTV로 이제 장면이 이제 현출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으로부터 그 시간에 전화를 받은 것까지는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홍장원 전 차장의 말만으로 그 당시에 여인영 전 사령관이 전화해서 체포 명단을 불러줬는가 이걸 확증할 수는 없지만 또 재판관들이 질문 과정에서 여인영 전 사령관의 조서 그리고 방첩사와 관련한 명단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뒷받침된다라고 한다면 홍장한 전 차장이 아예 실체가 없는 그 간첩을 잡으라는 이야기를 뭐 이재명이라든가 한동을 체포한다라고 오인하거나 오히려 허위 사실을 만들어냈다기보다는 다소 기억이 완전하진 않았지만 주요 기억은 믿을만하지 않은가 그에 가까운 진술이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메모가 탄핵 심판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증거로서 쓰일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탄핵 심판에서 홍장한 전 차장의 예. 진술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홍정한 전 차장이 탄핵 과정에서 했던 행위가 아주 내란 행위의 중요 업무를 가담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 임무 종사자로 거론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은 모종의 지시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주변적인 요소에 있기 때문에 현재 공동 피고인으로 또는 공범으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그것을 방증하는 것인데요. 오히려 이렇게 여인영 전 사령관이라든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주요 요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의결권을 방해하려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이미 앞서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라든가 조지호 전 창장이라든가 그 임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했던 사람들의 진술과 증언이 더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홍장원 차장의 말이 아예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메모의 신빙성이 없고 증거 능력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방첩사 간부들과 그 부대원들이 진술하고 있는 내용과 그 메모가 또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홍 전 차장이 거짓말을 설사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의 심증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그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섰던 한덕수 국무총리. 그 국무회의를 두고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었다라는 그 기존의 주장을 유지를 했었거든요. 어제 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그 당시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의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이제 곤란한 사정도 있었을 것이고 재난 대비 예산을 삭감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어떤 행포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불만과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점은 이제 뚜렷하게 보이는 상황일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비상계엄이었는가 그리고 비상계엄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목적이 결국은 군 병력을 투입을 해서 의결권을 방해하거나 누군가를 체포하려는 것이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판단이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야당이 정치적으로 비판을 받을 만큼 좀 다수결의 어떤 횡포가 있었다고 하고 다수당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가 있었다라는 점은 한 총리가 직접적으로 진술함으로 인해서 지지자들에게는 그 정당성을 강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제 생각을 더 공고히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 총리가 스스로 위기가 있었다 예산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될 수 있었다 하지만 비상계엄은 반대한다 이런 논리적인 결과이거든요. 결국은 헌법재판관들도 한덕수 총리의 의사처럼 그런 야당이 비판받을 지점이 있고 야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정의 난맥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자제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논리의식을 같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어제
오전에는 형사 재판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진행이 됐단 말이죠.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고 구속 취소 신문도 있었습니다. 구속 취소 신문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뭐 가능성 좀 있다고 보십니까? 10일 안에 추가적인 의견을 제출하고 그것을 고심해서 판단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언제쯤 선고한다라는 것을 지정하지 않고 재판부가 숙고하고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취소 사건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는 것인데 최소 한 달 이상 지금 시간이 있다가 결정을 한다는 것은 판사께서 굉장히 신중하게 대통령이 신변에 대해서 고심을 한다라는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취소 사건도 결정이 최근에 났었습니다. 구속 사유가 있고 구속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한 것인데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라고 일반적 기준에 비추어 판단했을 때는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 나온 증인들의 증언은 이제 종료가 됐지만 형사재판에 나온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그런 관련한 해유나 압박이나 대통령의 존재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 진행을 수월하게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사유가 소멸됐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기존의 어떤 판례나 선례에 비추어 보면은 난맥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석방보다는 구속을 유지하는 판단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재판부가 고심하는 만큼 또 10일 안에 대통령 측에서 추가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10차 변론 기일이 끝이 났고 11차 최종 기일을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잡았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좀 일정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21일 오후에 이제 최종 변론을 듣고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그리고 그동안 증거 조사를 미처 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면 더 이상 재판을 하지 않아도 판단에 이를 만큼의 어느 정도 평의를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최종 변론을 끝으로 추가 12차 변론 기일은 잡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통상의 결정에 필요한 시간 2주, 3주 안에 선고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 개인적인 판단은 한 11일, 13일 주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지만 또 워낙에 여러 가지 증거 제출을 통해서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또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일주 정도는 더 소요될 여지가 있지만 뭐 여러 가지 감안하더라도 3월 안으로는 선고가 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어느 정도 재판부는 생각을 끝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변수가 있습니까? 이미 8차 때부터 어느 정도 재판을 결심에 이를 만큼 심증 형성을 하고 결정의 초안들을 머릿속에서 다 논리 분석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차 3명의 증인도 원래는 채택하지 않을 것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대통령 측에서 재차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채택한 증인들이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더 이상 뭔가를 증거 조사를 하거나 증인의 진술을 청취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법리를 해석한 결과 이것이 위헌인지 위법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는 이르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